멕시코 경제장관이 BTS 콘서트 한번 유치하려고 대통령 설득하고 교통 인프라 전면 개편하고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 미친 스케일의 작전 알고 계셨나요? 저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한국 가수 한 팀 때문에 한국가의 장관이 4년 동안 매일같이 SNS에 BTS 노래 올리고 한국어 공부하고 심지어 진짜 팬클럽 아미까지 가입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진짜 실화거든요. 지금 멕시코 현지 언론들이 속속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단순히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BTS를 사랑하게 된 한 장관의 집념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멕시코의 경제장관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과거 선거 공약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우리 멕시코에 BTS를 반드시 초청하겠다. 그때만 해도 현지 젊은이들은 뭐 그냥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하는 립서비스겠거니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니 진심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광신도 수준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장관님의 BTS 사랑은 그냥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매일같이 본인 SNS에 BTS 다이너마이트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영상을 올려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BTS 소식을 젊은이들과 공유하면서 한국어 단어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올리는 거예요. 한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처음에는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팬인 척하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빠져버린 거예요. 진성아미가 되어버린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정치인이 공약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진심이 되어버렸다는 게요. 그래서 이 장관은 본인 이름을 걸고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면 반드시 멕시코 땅을 밟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식 약속을 해요. 이게 2023년쯤 되는데 이때부터 멕시코의 수백만 아미들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관 아저씨 진짜네? 이거 찐이네? 하면서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열정적인 팬 정도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전드의 시작이거든요. 이 장관이 BTS 콘서트 유치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켜버려요. 국가적 프로젝트요. 한국 아이돌 그룹 하나 오는 걸 국가적 프로젝트로요. 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멕시코 일간지 엘 유니버셜이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에브라르드는 단순한 BTS 팬이 아니다. 그는 K-팝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가 멕시코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전략가이자 지지자이다. 여기서부터 이 장관의 행보가 진짜 미쳤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멕시코 아미들과 소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BTS 노래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다독이는 거예요. 한국가의 경제장관이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매주 일요일을 아미들과의 소통 시간으로 확보해 놓은 거죠. 이 정도면 진짜 팬심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BTS 소속사 하이브 사옥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대요. 멤버들이랑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멕시코 콘서트를 간청하겠다고요. 외교적 격식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팬들의 배달부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이게 주변 공직자들이 뜯어말려서 무산됐다네요. 야, 우리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열정이면 체면 같은 건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미친 것 같은데 진짜 레전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장관이 뭘 했냐면 BTS가 혹시나 멕시코에서 콘서트를 열지도 모르니까 모든 대형 공연장 인근의 교통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개편시켜버려요. 아직 콘서트 확정도 안 났는데요. 근데 이 양반은 BTS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이 정도면 확신범이 아니라 광신도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BTS의 대표 컬러가 보라색이잖아요. 이 장관이 뭘 했냐면 보랏빛 경제 효과라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직접요. 경제장관이 밤새워서 보고서 쓴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가수 한 팀이 멕시코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멕시코 대통령한테 제출하면서 각하, BTS 콘서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이 진짜 디테일해요. BTS 콘서트를 유치하면
멕시코 주요 경제 지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의 자영업자들이 K푸드 만들어서 팔면 평균 매출이 300% 이상 급증할 거라고요. 300%요.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진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콘서트 스타디움 간 전용 셔틀라인 설치하고 고속 와이파이만 깔면 멕시코 시티가 가장 현대적인 관광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경제 효과는 BTS 공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이브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한국-멕시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공연 관련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청년들의 열정과 멕시코 정부의 완벽한 행정 지원을 보면 멕시코 중부 지역에 K컬처 밸리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 콘텐츠 스튜디오랑 IT 기업들이 입주하면 향후 10년간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의 직접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계산해놨어요. 야, 이거 진짜 경제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분석 아니에요? BTS 콘서트 하나로 6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 양반이 진짜로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멕시코는 BTS라는 열쇠로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과 연결되는 거고 멕시코 아이들은 한정적인 헐리우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서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콘서트를 위해 채용되는 수많은 안전 가이드와 통역 스태프들은 모두 멕시코의 실업 청년들이 맡을 거고 이들은 한국어와 국제 매너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멕시코 관광청의 핵심 인재로 정식 채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 시티 내 청년 실업률이 BTS 공연 특수에 힘입어 확 떨어질 거라고요. BTS 콘서트가 멕시코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는 가장 큰 선물을 준다는 논리죠. 와, 솔직히 이 정도 논리면 대통령도 설득당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미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장관이 BTS가 멕시코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일 게 뭘까 고민한 거예요. 물류 이동 문제겠죠. BTS의 압도적인 무대 장치를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멕시코 물류팀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BTS 소속사에게 먼저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요. BTS 무대 장비를 실은 수송기가 멕시코 상공에 진입할 때 멕시코 공군 전투기들이 보라색 연기를 뿜으면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는 제의까지 해야 한다고요. 공군 전투기요? 보라색 연기요? 이게 진짜 국빈 대우 아니에요?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런 대우는 못 받았거든요. 폴 맥카트니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도 이런 대우는 못 받았어요. 근데 BTS한테는 이 정도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멕시코 정부도 이거 진짜 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겠구나 싶은 거예요. 장관 아저씨 혼자만의 열정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BTS 콘서트를 유치하면 나는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라 불리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멕시코 젊은이들이 웃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냐. BTS가 와서 멕시코 국내 총생산이 1%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더 의미 있는 거다. 야, 이 말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요. 보통 정치인들은 경제 지표, 숫자,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젊은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팬심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멕시코 아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BTS 오빠들이 멕시코 온다고 답장해주면 멕시코 정부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식 채택해줘라. 이 정도는 해야 우리 BTS 오빠들이 와줄 거 아니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와, 나는 한국 가수 한 팀이 이렇게 한국과의 의미가 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였죠. 장관 아저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미들이랑 소통하고 BTS 소식 올리고 한국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BTS 콘서트는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슬슬 장관님 괜찮으세요?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디어 회심의 기회가 찾아와요. 2025년에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경제장관으로서 공식 일정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 장관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BTS 멤버 진과 독대하는 자리를 드디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관이 뭘 했냐면 멕시코 아미들이 보내온 수만 통의 편지를 싸들고 간 거예요. 수만 통요. 그리고 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멕시코 아미들이 보내온 수만 통의 편지를 갖고 있고 우리 멕시코에는 당신들을 기다리는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콘서트를 해준다면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멕시코에는 당신들의 노래가 삶의 이유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외교적 격식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진심으로 호소한 거 아니에요? 장관이라는 지위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명의 팬으로서 멕시코 아미들의 대표로서 간청한 거죠. 그리고 진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멕시코에 가겠습니다. 내년에 꼭 가겠다고 약속드려요. 야, 이 순간 장관 아저씨 얼마나 울었겠어요? 4년 동안 매일같이 BTS 노래 올리고 한국어 공부하고 아미들이랑 소통하고 보고서 쓰고 대통령 설득하고 교통 인프라 개편하고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장관이 본인 SNS에 올렸는데 1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멕시코 전역이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멕시코 아미들은 이건 멕시코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외교다라고 난리가 났고요.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팬들의 마음을 전하는 배달부가 된 거죠. 이 진심 어린 호소에 진이 깊은 감동을 받아서 2026년 월드투어에 멕시코를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전에 발표된 BTS 월드투어 공식 일정에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관 아저씨는 또 한 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카카, 지금 티켓 예매와 관련한 팬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와 관련한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거고, 실제로 며칠 전에 멕시코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연방 소비자원에게 티켓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어요. 공연장인 GMP 세고로스 스타디움 주변 인프라를 BTS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단장하는 예산도 승인했고요. 게다가 공연장 인근 교통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스태프들과 멤버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에 준하는 경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가수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국과의 귀빈을 모시는 예우를 갖춘다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나 폴 맥카트니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의 4년 여정이 빛을 본 거고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음악을 멕시코 국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력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의 1500일이 헛된 날들이 아니었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일같이 BTS 생각하고 멕시코 아미들과 소통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보고서 쓰고 대통령 설득하고 인프라 개편하고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BTS를 멕시코로 데려온 거잖아요. 이게 진짜 팬심의 힘이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팬심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멕시코 장관 한 명의 열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한국 가수 한 팀이 한국과의 경제 정책을 바꾸고 교통 인프라를 개편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전투기 에스코트까지 논의되는 이 미친 상황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 때문에 멕시코 장관이 4년 동안 매일같이 SNS에 노래 올리고 한국어 공부하고 팬클럽 가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K-팝의 힘이고 BTS의 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단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34개 도시를 순회하는 BTS의 이번 월드투어에서 아마 멕시코와 비슷한 일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벌어질 거예요. 각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이 BTS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BTS가 그냥 유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이 말했잖아요. K-팝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가 멕시코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BTS의 노래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관이 매주 일요일마다 아미들과 소통하면서 BTS 노래 들으면서 힘내자고 다독인 거예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실제로 멕시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BTS 콘서트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BTS 콘서트를 위해 수많은 안전 가이드, 통역 스태프들이 채용될 거고, 이들은 한국어와 국제 매너를 배우면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거예요. 멕시코 시티의 자영업자들은 K푸드를 만들어 팔면서 매출이 급증할 거고,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거예요. 이게 바로 K컬처의 힘이에요.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걸 넘어서 한국과의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문화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BTS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고요. 멕시코 언론 엘 유니버셜이 에브라르드는 단순한 BTS 팬이 아니다. 그는 K-팝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가 멕시코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전략가이자 지지자이다라고 평가한 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이 장관은 BTS를 통해서 멕시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프랑스 대통령이 BTS 멤버들한테 문화훈장 수여하고,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빌보드 차트 1위 휩쓸고, 그래미 무대에 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K-팝이 아시아에서나 인기 있는 장르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주류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빌보드, 그래미, 이런 곳들이 이제 K-팝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음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뷰티,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전 세계 1위가 한국 드라마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한국 영화가 받고, 한국 음식이 미슐랭 가이드를 장악하고, K-뷰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장관이 BTS라는 열쇠로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과 연결된다고 말한 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 세계가 한국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장관이 4년 동안 매일같이 BTS를 생각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꿈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BTS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자 대표 주자로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멕시코 장관이 멕시코 아이들은 한정적인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서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에요.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상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감성을 잃지 않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이고 경쟁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BTS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발언, UN에서의 연설,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멕시코 장관이 진심으로 BTS 팬이 되고 매주 아미들과 소통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한 이유도 결국 BTS와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이런 진정성 때문이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 통해야 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